이제 마지막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거 공부한 다음에 편한 잠자리로 들도록 하지요. 자, 철기를 바탕으로 성장한 여러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 그 나라의 특징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철기를 바탕으로 성장한 나라 똥망치가 힌트를 드렸죠. 부고옥동삼시, 바로 철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초기 국가가 등장하게 되는데 부여라는 나라가 등장하고요. 네, 그리고 고구려라는 나라가 등장하고 그리고 옥저라는 나라, 고조선 망한 다음에 옥저라는 나라가 이제 역사를 이어가고 그리고 동해라는 나라가 등장하고요. 어차피 칠판 지웠으니까 넓게 한번 써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한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한반도에 등장했던 이제 초기 국가가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 나라들이 과연 한반도 어디에 만들어졌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는데 이 철기를 바탕으로 성장한 여러 나라에서 해당되는 문제는 꼭 지도와 함께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의 위치부터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지도 한번 슬쩍 그려볼까요? 띠띠리띠띠리띠리리리띠리리리띠리리띠띠리 지도가 좀 길게 그려졌다. 제주도, 울릉도, 독도. 야심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 동반도 되겠고요. 자, 첫 번째 표시할 나라가 바로 어디냐면은 바로 부여입니다. 부여는 바로 이 위쪽에 이제 송화강 유역에 부여라는 나라. 위치 대략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창을 띄우셨다면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부여의 위치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울세님 나가셨습니까? 왜 나가셨어요? 도망가셨어요? 울세님. 철새시구나. 다음 강의 때 찾아뵙길 바랍니다. 부여라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이 부여라는 나라에서 이제 주몽이라는 분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압록강 지역의 이제 졸본성에서 바로 고구려라는 나라를 건국하십니다. 고구려.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한반도 이쪽에 위쪽에 이제 동쪽 해변가에 바로 옥저라는 나라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동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순서가 맞죠? 그리고 이제 한반도 남부 지역에 이제 세 개의 나라 사만이 들어서게 되는데 사만을 한번 나눠보면은 바로 이쪽에 전라도 지역에 충청도 지역에 마한, 그리고 이제 경상도 지역에 진안, 그리고 둘 사이에 껴가지고 바로 여기에 이제 변한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요 세 나라는 뭐 같이 이제 동맹한 나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싸 잡아가지고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삼한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안에서 대빵은 만이야. 만에 특히 목지국이 아주 짱을 먹었는데 자, 일단은 뭐 제쳐버리고 철기를 바탕으로 성장한 여러 나라 마한, 진안, 변화는 그냥 사만으로 묶어가지고 위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와 함께 꼭 나올 거야. A, B, C, D, 기역, 니은, 가나다라 해가지고 자, 다음 중 이 나라의 정치적 특징과 경제적 특징과 사회 풍속과 제철 행사 뭐냐 연결하시오. 뭐 위치 모르면 뭐 허당인 거지. 무너지는 거죠. 아셨습니까? 희망님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위치 확인해 주셨다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이 늦은 밤 무슨 달밤의 체조냐. 가면 봉 감독님 같이 하나 둘 시작. 철기를 바탕으로 성장한 나라 위에서 아래부터 순서 그냥 잡아보도록 하죠.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둘, 셋, 넷. 피곤해. 서울 출장 갔다 오셔가지고. 피곤하시구나. 오케이.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이렇게 여러분들 위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각 나라의 특징을 한번 읊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어떤 나라부터 출발해 볼까요? 바로 부여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 나라야. 자, 부여는 어떤 나라냐? 이미 기원전 4세기부터 만들어진 나라였고 고조선 시대 때부터 있었던 나라였어. 누가 세웠느냐? 설화에 이르기를 하늘의 아들인 해모수가 세웠답니다. 해모수가. 전해지기를 해모수라는 사람이 세웠는데 일단 부여의 정치적 특징은 바로 뭐냐면 해모수가 나라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지역에 있는 토착민하고 결합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부여의 정치적인 특징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왕은 있었으나 왕권은 미약했던 연맹왕국 체제였다. 이제 뭐 졸음이 거의 똥망치 거의 코앞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연맹왕국. 연맹왕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부족들이 연맹을 맺어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서로 간의 부족 합의체가 되겠지. 부여. 그렇습니다. 부여. 내가 주몽이다. 주몽. 나는 국모다. 잘들 놀고 계십니다. 자, 똥망치 힘들어 죽겠네. 연맹왕국 체제가 되는지. 연맹왕국 특징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왕권은 미약합니다. 왕권은요, 미약해요. 약해. 왕권은 미약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맹왕국 구체적으로 왕은 존재하지만 왕권은 미약했다. 그럼 누구 힘이 강했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누가 왕권을 위협했다는 얘기인가요? 정광열. 정광열? 옛날 드라마 얘기하고 앉아있네.
자, 왕권을 미약했는데 그 왕권을 위협하는 부족장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족장들이 바로 누구냐면요. 마가, 우가, 부가, 저가라고 하는 가라고 불리는 가! 집에 가! 제발 좀 왕권 위협하지 말고 집에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바로 이 네 부족장이 의리의리하게 유동근이 버티고 있는 거지. 유동근이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거지. 바로 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가라고. 이 사람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해가지고요. 네 방향에서 그냥 중간에 있는 왕을 옥죄는 바로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이 양반들이 다스리는 지역이 총 4개가 되겠지. 동서남북 그래가지고 이 지역을 사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덕적인 정권님 알고 계셨죠? 유동근? 네, 알고 계시는 부분이구나. 농담하시는 거 보니까. 사출도가 되겠습니다. 마가우가.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런 정치 현상에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부여의 경제 활동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뭘 해 먹고 살았을까? 이들의 경제 활동은요. 부여 사람들은 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적습니다. 농업과 목축, 농경을 기반으로 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그만큼 비중의 목축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가축을 기르는 거죠. 그래서 뭐 반농, 반목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반은 농사, 반은 목축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특히나 왜 목축이 귀했냐? 이 왕권을 위협하는 부족장들의 이름이 전부 다 가축의 이름이야. 알 수가 있죠. 말 키우는 집, 우, 소 키우는 집, 구, 개 키우는 집, 저 팔개죠? 돼지 키우는 집. 정육점 4트리, 아니지, 포맨, 정육점 포맨. 바로 이 농경과 목축을 중시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시고 이걸로 먹고 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활동이 되겠고 그리고 조금 사이를 띄워가지고 이제 이들의 사회풍습을 살펴볼 텐데 부여의 사회풍습에서 중딩 코드로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순장이죠. 순장. 고추장 아닙니다. 순장. 순장이 뭘까요, 감독님? 묻어요. 뭘 묻어요? 다 묻어요. 그렇죠. 왕이 죽으면 왕 모시던 사람 다 묻어. 그러니까 저승 가서도 집에 가야 해서 네, 고맙습니다. 네. 집에서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고정적으로 듣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동망치 강의는 뭐 계속 매일 밤 수목 9시 강의 이어갑니다. 동망치의 게시판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전반적인 강의 계획표가 있습니다. 살펴주시고요.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자, 순장이야, 순장. 순장이 뭐냐면 지배자가 죽으면 그 지배자를 모시던 노예 그리고 후궁들 잡아다가 그냥 같이 묻는 거죠. 이러한 아주 비인간적인 장례 풍습. 과거에 뭐 다른 나라도 있었어요. 순장이라는 풍습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부여의 풍습 중에서 중딩 코드로 흰옷 주로 입었답니다. 뭐 속옷부터 겉옷까지 죄다 흰옷. 흰옷, 백이민족, 흰옷 주로 입었고요. 그리고 고딩 코드로 약간 넘어가게 되면서 이 부여 시대 사람들 법이 있어요. 법. 4개조의 법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4개 조항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일책 12법이라는 것이 있지. 일책 12법. 일책 12법이란 무엇이냐? 잘못해서 누굴 훔쳤다? 12배로 변상이야. 12배 변상. 그러니까 뒤집어 쓰는 거야. 파파라한테 찍혔다? 12배 변상. 일책 12법. 법금 중에 강력하게 고조선 시대의 법처럼 굉장히 엄격한 법이 있었다.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이 일책 12법이 되겠고. 그리고 부여 사람들 점을 칩니다. 전쟁이라든지 큰 중대사를 눈앞에 두게 되면은 점을 치는데 점을 치는 것이 바로 이 목축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소 발굽을 가져다가 이제 점을 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우제점복이라고 하죠. 뭐 우제점법 해도 되고 우제점복. 점을 치는 거지. 소 발굽을 불에 그을려 가지고 바로 이러한 점을 치기도 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돼. 이것이 이제 부여의 풍습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이 바로 뭐냐? 부여의 제천 행사. 아이고 똥망치 지금 몇 시간을 떠들고 있어. 도덕적인 정권님 야해 흰옷? 취향도 참. 흰옷이 왜 야한가요? 흰옷은 빨기 힘들. 에? 삶이 되다님께 저분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방금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나요? 그리고 부여의 이제 제천 행사 대갑시다. 이제 동방씨 이제 그만하고 강의를 끝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가는 거야. 누가 한 명 남아도 가는 거야. 자, 부여의 제천 행사. 아이고 중요합니다. 부여의 제천 행사는 바로 뭐냐면 연고라고 해요. 연고. 북을 둥둥둥 치면서 환영합니다. 북을 치면서 환영합니다. 몇 월 달에? 12월 달에. 12월에 연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여의 특징, 여기까지는 이제 정치적인 특징이 되겠고, 여기는 경제가 되겠고, 여기는 사회 풍습이 되겠고, 요것은 제천 행사가 되겠어. 앞에 뭐 따로 적지 않아도 고구려부터 해가지고 3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틈을 한번 벌려봅시다. 칠판 기니까. 자, 두 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고구려의 정치는 과연 어떤 정치였을까? 고구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고구려는요, 고구려를 세운 사람 주몽이 바로 부여에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여의 시스템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어. 부여도, 부여와 마찬가지로 고구려도 마찬가지 바로 연맹왕국 시스템이었습니다. 연맹왕국. 자, 연맹왕국 시스템 이 양반들 왕권 강할까요? 약할까요? 역시나 왕권 미약하지. 왕권이 미약합니다. 그럼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지. 5개의 부족이 설치고 있었습니다. 그 5개의 부족, 5부족이 존재하고 있어서 5부족. 자, 5부족의 이름을 한번 읊어볼까요? 흰색으로 바꿔도 될 것 같네. 게루부, 그리고 전로부. 자, 같이 아시는 분 따라하세요. 전로부, 게루, 전로, 그리고 소노부, 그리고 관노부, 그리고 이제 순두부가 나오는 거지. 순노부. 뒤에 부자는 중간에 있는 거 뺐고요. 게르부, 전로부, 소노부, 관노부, 순노부라는 이제 5개 부족이 눈 시퍼렇게 뜨고 이제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5개 부족은요, 왕권, 왕의 정치, 한마디로 나라의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귀족회의를 또 만들게 됩니다. 그 귀족회의가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회의하겠습니다. 제가 회의가 되겠죠. 국가의 중대사라든지 사형수의 처형 같은 거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왕권을 위협하는 귀족들의 기구가 되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이 관직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뭐 똥망치가 적진 않지만 뭐 상가라는 관직, 고추가라는 관직, 이런 대가들의 관직이 있었고 이들이 각자 뭐 사자, 조이, 선인이라는 이제 말단 관직대 관리들을 또 거느리기도 했다. 이것도 여러분들 뭐 알아두시면 시간 조절해야 될 듯 이게 무슨 말입니까? No confirm, no confirmily. 시간 조절? 무슨 시간 조절이 필요해? 준비해서 2시간에서 힘들겠다고. 아, 2시간에서 힘들겠다고요? 힘든 정도가 아니죠. 그만하고 싶지만 그래도 해야 돼. 왜? 약속은 약속이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뭐 할 말이 있어요. 자,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왜라는 것도 귀족회의가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니까 왕권을 위협하는 5개 부족이 있었다. 역시나 연맹왕국의 꼬라지가 되는 거지. 나중에 왕권 세습할 때까지는 왕은 힘 못 써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정치가 끝났어요. 약간 어긋났지만. 자, 고구려의 경제 들어갑니다. 고구려 사람들 뭐 해 먹고 살았을까? 농사 잘 지었을까? 목축했을까? 무슨 소리? 고구려가 나라를 건국한 그 지역은요, 농사 짓기 척박한 땅입니다. 그럼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한 단어. 먹고 사는 방법 한 단어 뭡니까? 말 타고 나가서 뭡니까? 삥이야, 삥. 고구려 사람들 먹고 사는 방법은 바로 약탈 경제 시스템입니다. 누구 많이 들어오셨나요? 안녕하세요. 강의 끝날 마당에 들어오셔서 뭐 합니까? 매일 밤 매일 밤이 아니고 수목 9시. 약탈 경제 시스템. 고구려는 약탈 경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몽과 뭐 소선은 이런 양반들이 드라마에서는 멋있게 나왔지만 이분들이 실생활에서는 껌을 씹을 수도 있는 거지. 뭐 내놔. 뒤에서 아름다운 소선욱해서 껌을 씹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바로 주변의 약한 부족들을 공격해가지고 그들의 것을 갈취하는 약탈 경제 시스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 농사를 짓기 힘든 곳에서 나라를 세웠으니까 약탈 경제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풍속 들어가게 되면 고구려의 풍속. 밑줄을 지으면 경기가 힘들지. 고구려의 풍속을 들어가게 되면 고구려의 풍속 중에 유명한 것이 바로 서옥제. 중딩필 아니야. 중딩필. 서옥제. 이제 똥망치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서옥제. 응원해주세요. 서옥제. 읽어보세요. 글자가 좀 이상하다. 서옥제. 동감독님. 서옥제. 서옥제가 바로 뭐냐면 이제 거의 동방씨가 제정신이 아니야. 이 서옥제는 이제 이 고구려의 이제 결혼 풍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고구려 시대에는 요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대릴사위제라는 것이 있어. 대릴사위제. 사위를 내려오는 거지. 역시나 결혼이라는 것도 뭐 예나 지금이나 요즘은 그렇고 이제 이 처가와 시댁 간의 그 힘겨루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위를 데려오는 거죠. 왜냐? 내 딸을 공짜로 줄 수 없다 이거야. 내 딸을 너희에게 공짜로 줄 수 없다. 시집 보내고 나면은 내 딸이 집에서 일해야 되는데 똥망치 빤스 빨아야 되는데 이 똥망치 빤스 빨아 딸을 주게 되면은 똥망치 빤스 이제 내가 빨아야 되는 거야. 힘든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딸을 주기 전에 사위를 먼저 데려와가지고 처갓집에서 서옥이라는 집을 짓고 바로 거기다가 이제 사위를 집어넣고 일을 시킵니다. 주로 함께 약탈을 떠났겠죠. 장인과 함께 약탈을 떠나가지고 이제 그 처갓집의 재산을 어느 정도 불려준 상태. 그러니까 딸의 노동력만큼의 재산을 불려준 상태가 되게 되면은 됐네 이 사람아. 이제 그만 내 딸을 데리고 나가게. 그대가 번 돈은 오로지 내가 꿀 것 이거야. 난 고조선 가야겠다.
다들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서옥제가 되겠죠. 대릴사회죠. 고구려에 있었던 풍속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건 굉장히 좀 요즘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인데, 뭐 지금 10시가 넘었으니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형사취수제라는 것이 있어요. 부여에서도 발견되는 것인데 주로 고구려의 풍속으로 우리가 정리하고 있죠. 형사취수제가 감독님 뭡니까? 도덕적인 정권님 도와주세요. 형사취수제. 도덕적인 정권님, 매니저님, 형이 죽으면 신호진님께서 형이 죽으면 형수를 부인으로 삼음. 왜? 맞습니다. 형사취수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형이 돌아가시면 형수를 나쁜 놈이 아니야. 아이 진짜 그 나쁜 놈이네. 그게 지금하고 그 도덕적 윤리 지금의 잣대로 들이댈 게 아니죠. 그 당시엔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 책임지는 거면 형수를 감히 그 시절엔 당연했다는 얘기야. 자, 신호진님 왜 그랬을까? 왜 형수를 부인으로 삼았을까? 뭐 형수가 좀 아름다우시면 뭐 근데 형수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면 뭐 좀 포항 김영태 비슷한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야. 왜? 형사취수제. 신호진님 도덕적인 정권님 도와주세요. 매니저님 정리해 주셔야겠죠. 눈 맞음. 다 필요 없고. 노콘 나가. 노콘 이제 퇴근해. 노콘 퇴근하고. 노콘 나가셨어. 우리 팀이 나가면 뭐 상관없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는 거지. 모든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설명해 드릴까요? 자, 약탈 경제였기 때문이야. 약탈 경제가 뭐냐면 나가서 빼앗아 오는 겁니다. 삥을 뜯으러 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냥 삥을 그냥 알아서 뜯겨줬을까요? 전쟁이 벌어지고 전투가 벌어진 상황에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고구려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죽는다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남자가 죽었다. 형이 죽었어. 돌아가셨어. 그럼 그 부인이 있는데 그럼 그 부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조선시대 지금처럼 뭐 유교적 윤리 찌들어가지고 뭐 평균 남편 귀신 붙잡고 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남자 만나러 가는 거지 형수가. 그럼 형수가 우리 집에 있다가 다른 남자 만나러 가서 살림을 차렸다. 그럼 어떻게 돼? 우리 집 빤수 누가 빠는 겁니까? 그렇죠. 또 노동력이 새는 거 아니야. 그 가족의 노동력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 가지고 껄끄럽지만은 형수 어디 갔어? 그렇죠. 바로 가지마. 그리고 동생이 붙잡아 버려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집의 노동력과 재산이 지켜지게 되는 거죠. 신호진님 아시겠습니까? 예. 근접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형사취수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의 풍속으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고구려의 뭐 창고 부경 뭐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이런 풍속을 가지고 있다는 거. 특히나 서옥제가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풍속 들어갑니다. 고구려도 제사 지냈습니다. 국동대로에는 동굴에서 이제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가 언제냐? 10월이었지? 10월 동쪽을 보고 맹세를 합니다. 국동대열 동굴이 있어. 제사내는 동굴이 동맹 몇 월 달이냐? 10월 달이야. 10월 달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짓는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나라 들어갑니다. 세 번째 나라 바로 옥저가 되겠습니다. 옥저. 고구려 밑에 있는 나라 위치 확인해 두시고요. 동해안 쪽에 있어요. 자, 이 옥저라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였을까? 정치적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역시나 연맹 왕국이었을까? 왕이 없습니다. 옥저는 군장 국가입니다. 아직까지 부족장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연맹 왕국 전 단계가 되는 거야. 군장 국가. 그러니까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어. 그럼 왕이 없으면 누가 있어? 누가 이 지역을 다스려? 부족장이 있어. 그 부족장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족장 이름 혹시 아시나요? 부족장. 옥저의 부족장 이름 쉽습니다. 고구려는 왕이 있지만 옥저는 왕이 없으니까 왕이 읍군. 그리고 삼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군장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읍군과 삼노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군장 국가였다는 거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바로 옥저의 경제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옥저의 경제. 뭐 해 먹고 살았을까? 바닷가 근처였기 때문에 해산물이 풍부합니다. 해산물이 굉장히 풍부한데 특히나 유명한 것이 이제 벼농사와 함께 소금. 소금과 플러스 어물. 굉장히 이제 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이 옥저가 바로 고구려 삥의 대상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소금과 어물을 생산했지만 이것을 바로 고구려에게 갖다 바쳐야 돼. 공납.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구려에게 곡물로 바쳐야 돼. 한마디로 고구려에게 삥 뜯기는 대상 1호가 옥저라고 보시면 되겠어. 쉽게 보자면. 아시겠죠? 소금과 어물을 생산했다는 거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이렇게 곡물에 삥을 뜯겼고 그리고 옥저의 바로 이제 풍속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옥저의 풍속하면 뭐가 있을까? 풍속.
옥죄 풍속은요, 고구려의 서옥제와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실상 그 의미는 똑같은 민며느리제라는 것이다. 민며느리제. 민며느리제. 네, 민며느리제. 요것은 반대야. 서옥제는 사위를 데려오는 것이지만은요, 민며느리제, 옥죄의 풍속인 민며느리제는 반대로 시가 쪽에서, 시댁에서 며느리를 일찍부터 데려오는 겁니다. 일찍부터. 며느리를 일찍부터 데려오는.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직 성장하지도 않은 며느리 그 콧젤젤이 그 며느리를 시댁에서 미리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코 닦아주고 이제 귀지 파주고 비듬 털어주고 이 잡아주고 석회 걸러주고 이러면서 곱게 키우는 겁니다. 곱게 성장시켜. 그래가지고 곱게 성장시켜서 이제 어린이집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고 이제 학원도 보내고 MP3도 사주고 아이폰도 사주고 아주 그냥 쥐며느리가 여기서 왜 나와요 신호진님. 며느리를 곱게 기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결혼할 때가 됐을 때 다시금 처갓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처갓집에 돌려보낸 다음에 시댁에서 엄청난 현금, 재산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 며느리한테 가서 다시금 돈을 주고 그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거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귀하게 키운 딸을 그냥 줄 수 없지. 그러니까 차라리 당신들이 키워가지고 먹여 살리고 한 다음에 우리한테 돈 주고 다시 사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민며느리제는 어떻게 보면 바로 뭡니까? 매매혼이죠, 매매혼. 돈 주고 혼사를 이루는 거야. 매매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금 다들 정신이 없으시죠? 시간쯤 되게 되면. 하지만 나중에 제 방송은 아주 그냥 다이제스트, 압축돼가지고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갈 겁니다. 지금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힘을 빼고 있는 거야. 매매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옥죄의 풍속 중에서 요거 하나 있습니다. 가족공동묘라는 중딩 코드가 있어. 가족공동묘. 이것이 조금 이제 고딩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것이 이제 골장제라고 하는 거지. 골장제라는 장례 풍속이 되겠는데 가족공동묘 골장제는요,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조상님이 주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부모님을 이제 땅속에 묻어가지고 이제 살만 썩혀. 그래가지고 나중에 뼈를 추려가지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집안 안에 나무로 목곽을 채운 다음에 그 목곽 안에 그 부모님의 뼈를 모시는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뼈.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땅속에 묻었다가 뼈만 추려가지고 어머니 갖다 모시고 그 자식의 자식을 또 갖다 모시면서 나무곽 안에 이렇게 뼈 한 가족의 뼈를 추려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보름달이 뜨면은 그 뼈들이 살아나서 서로 두런두런 가족 대화를 시작하겠지. 배가 고플 수 있으니까 식사하시라고 거기다가 쌀주머니도 이렇게 묶어두고 그런 거야. 장례 풍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가족을 공동으로 묻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골장제, 가족 공동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옥조의 풍속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옥조의 제천 행사가 들어가는데 옥조의 제천 행사는 전해지는 게 없습니다. 왜냐? 삥 뜯기는 마당에 뭐 제사 지낼 물건이 있어야지. 그렇게 그냥 웃고 넘어갑시다. 옥조의 제천 행사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옥조에 대한 내용 정리해 봤고요. 자, 이제 옥조와 비슷한 동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해야. 자, 동해도 역시나 옥조나 비슷한 지역, 동해안 지역에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왕이 있었을까요? 왕이 없었습니다. 역시나 옥조와 똑같은 군장 국가였습니다. 군장이 다스리는 나라였고 군장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역시나 옥조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읍군과 삼루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군장이 역시나 이 동해를 다스려간 거지. 동해도 마찬가지로 옥조와 함께 해산물이 굉장히 풍부했어요. 공통점이 있지. 바닷가니까 해산물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이 해산물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이 동해의 특산품 소개해 드립니다. 혹시나 아시는 분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아시는 분. 자, 동해의 특산품 뭐가 있을까? 유명해. 이거 나와야 돼. 노란색, 파란색으로 적을까? 대표적으로 유명한 거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인데 짧은 활, 당근. 그리고 짧은 쇼다리의 말. 과일 밑으로 명태, 낙지 다 나오네. 해산물 풍부하니까 나올 수가 있지. 뭐가 있을까? 타고 말 밑을 이제 잠이 오는구나. 그 과수원 밑에 지나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과하마라고 하지. 다리가 짧은 말, 과하마. 그리고 반어피라는 것이 있어요. 반어피. 그렇죠. 반어피. 반어피는 도덕적인 조건이 뭡니까? 반어피. 반쯤 고기야. 그 녀석의 가죽이야. 물범. 그렇죠. 바다표범. 바로 그런 급들이 되겠지. 바로 이러한 특산품이 풍부해가지고 이런 것을 이제 다른 나라에 팔아먹기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동해가 먹고 사는 방법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동해의 풍속으로 내려갑니다. 동해의 풍속은 무엇일까? 동해의 풍속 중에 먹고 꼭 적게 될 것이 바로 뭡니까? 족외혼. 엄격한 족외혼의 시스템. 다른 부족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돼. 그럼과 동시에 서로의 부족 간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이 하나 있었지. 그 약속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잘 나오지? 바로 책화라고 합니다. 책화. 감독님 읽어줘요. 책화. 산천을 뭐 중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중딩 코드에서 잘 나오고요. 부족 간의 경계를 그만큼 존중한다. 그리고 여기 만약에 다른 부족의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노비가 돼, 노비.
이거 책화 어기게 되면 노비가 돼. 그럼 노비에서 풀려나려면 뭡니까? 대신 내 노비 생활을 대신할 수 있는 무엇으로 갚아야 됩니까? 노비 생활 면하기 위해서는 소하고 말, 대단한 가축으로 갚아줘야지만은 그 지역을 빠져나올 수가 있어.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책화라는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동해 같은 경우에는 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그 동해의 그 집터 자리 잘 나오지 않습니까? 집터 자리. 이제 안팀 자리 안 계시는데 되겠습니까? 집터 자리 중에 왜 요런 형태 볼록한 형태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모티콘이 뭘로 사용되는 건지는 똥마시가 알고 있는데 요런 형태의 집터가 있는데 사진 보여주세요. 보이시죠? 확대. 그렇죠. 보이시죠? 이 동해의 이제 집터가 되는 거야, 집터. 여자 형태. 여자 형태가 아니고 정신이 나갔구나. 철자 형태. 무슨 것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죠? 그리고 이것과 함께 이제 여자 형태가 있어요. 여자 형태. 이렇게 한자 여자 형태. 이런 형태의 집터도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동해 여자 무덤. 보이시죠? 자, 요 자료를 보여준 다음에 동해와 관련된 문제를 물을 수가 있는 거지. 거기에 이제 다른 나라의 뭐 여러 가지 풍속과 이제 정치 제도가 결합돼가지고 이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자료 확인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동해의 제천 행사 들어갑니다. 동해의 제천 행사 있냐? 있습니다. 고구려와 똑같이 10월 달에 있습니다. 바로 무천이라는 이름의 10월 달에. 하늘을 보고 춤을 춰. 바로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동해의 모습이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 대망의 사만 들어갑니다. 기쁘시죠? 자, 사만이라는 나라 여러분들 지도에서 위치 다시 한번 지도 잡아주세요. 사만 위치. 벌써 잡으셨어요? 대단하십니다. 한팀장님. 잡아주시고요.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사만의 정치 보겠습니다. 사만의 정치는요, 약간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만도 어떤 양반들은 연맹왕국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 이전에 이제 군장국가의 모습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군장국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사만은 군장국가이면서 또한 바로 주변의 나라들이 뭉쳐가지고 부족이 뭉쳐가지고 연맹왕국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어떤 중간 단계의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되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이 사만은요 3개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한, 진한, 변한. 그런데 이 3개의 나라 중에서 짱을 먹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마한이었고 이 마한도 다시 54개의 나라로 또 나눠지게 되는데 그 54개 나라 중에서 목지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결국 이 목지국이 마한의 짱이요 사만의 짱으로 행세하게 되는 거지. 이 목지국의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왕이라는 사람이 존재했죠. 그리고 주변의 다른 부족들을 함께 정치에 참여시켰겠죠. 그럼 이것은 무슨 단계입니까? 연맹왕국 단계가 되겠죠. 어렵습니까? 이 똥망치의 모토가 히스토리. 재미있는 강의, 웃긴 강의인데. 그렇죠. 도덕적인 정권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의 역사, 특히나 고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눈 감고 코끼리 다리 만지기죠. 사실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씩 정설로 고대사 기록은요, 여러분들 아쉽지만은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역사책 가장 오래된 것이 삼국사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국유사, 특히나 삼국유사 속에서 이제 고대사의 여러 가지 흔적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봅니다. 대부분 삼국유사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옛 이야기가 아주 재밌어요. 자, 답변이 됐으리라 믿고.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군장국가의 모습. 그러니까 목제국이 짱을 먹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연맹왕국 단계이면서 또한 군장국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군장들의 이름도 있어. 군장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렸냐면은 신지, 가수 이름이잖아. 뭐 견지, 읍차, 부례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읍차, 부례. 그러니까 이런 군장들과 함께 마한의 목지국처럼 왕을 칭했기 때문에 군장국가를 바탕으로 하는 연맹왕국의 모습을 사만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일단은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만의 정치 체제 알아봤고요. 하나 더 추가할 것이 있다. 바로 뭐냐? 사만은 바로 이때부터 해가지고 바로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는 재정 분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이전까지는 바로 청동기 시대까지 그리고 초기 철기 시대까지 이어져가지고 제사와 정치가 한 사람이 행사하는 바로 그러한 절대 권력의 시대였다가 사만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재정 분리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제사와 정치가 분리한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정치는 왕과 군장이 알아서 하고 제사 지내는 사람이 딴 사람이야. 바로 무엇입니까? 사만에 천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천군이라는 사람이 특별하게 신성화된 구역, 소도를 다스립니다. 이 소도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천군의 허락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군장한테, 여기 군장 있어. 군장 보이세요? 군장. 우리
봉 감독님. 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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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봉 감독님. 이런 군장한테 하고 도망갔어. 그럼 군장이 잡으러 오겠지? 자, 이제 보여주세요. 잡으러 오겠지? 예. 그러면 그 똥망치가 소도로 도망가면 군장은 못 잡아. 신성화된 지역이. 그러니까 이 소도에 있는 걸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요. 이 소도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권력의 분리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군장 세력과 군장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경우에 둘이 크게 부딪혀 버리면 양당 간에 결정 나고 끝장날 거 아니야. 전쟁이라는 거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완충 역할을 또한 담당하는 거. 세력과 세력의 파워 게임에서 완충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이 또 소도다.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 어쨌거나 재정분리 사회였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의외로 그거 잘 나와. 잘 나와. 사만시대의 재정분리의 모습을 띄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만의 정치 모습이 되겠고 사만의 경제 모습 들어갑니다. 사만은 여러분들 지도에서 확인해 보셨겠지만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평야 지역이야. 무슨 농사 잘 됐을까요? 그렇죠. 쌀. 바로 벼농사가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벼농사 발달. 벼농사 발달했으니까 벼농사와 관계된 뭐 여러 가지 수리시설, 저수지 같은 거 많이 축조했겠죠. 알아두시면 되겠고 벼농사 발달과 함께 또한 먹고 사는 방법 중에 사만 중에서 변안에 동그라미 치고 변안의 철은 변하지 않아. 이 철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히나 철하면은 변안. 그래가지고 이 덩어리쇠 형태로 다른 나라에 수출까지도 했지. 그 철덩어리 자체가 화폐의 역할을 담당할 정도로 이 변안의 철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 변안의 역사가 나중에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가야라는 나라로 이어지게 되고 이 가야도 역시나 이 철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하지만 지금 공부하면 안 돼. 잘 안 보여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만의 경제 모습이 되겠고. 그리고 사만의 사회 풍속 들어갑니다. 사만의 사회 풍속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사만의 사회 풍속. 뭐가 있을까요? 사실상 이 재정 분리가 원래는 사회 모습이었는데 똥망치는 그냥 정치에 꽤 넣어버렸어. 사회 풍속. 뭐가 있을까요? 다들 조용히 알겠습니다. 바로 풍속으로 넘어가. 재정 분리가 원래 사회 모습이었는데 똥망치가 이제 정치에 껴어렵고 바로 그냥 이 제천에서 넘어가 버리죠. 중요한 건 제천에서야. 자, 농사를 지내다 보니까 이 농사가 잘 돼. 그러면 감사를 2번 해야 돼. 그래가지고 5월 달에 한 번 합니다. 5월째. 지금의 단오가 되겠네. 단오. 그리고 추수감사절 해가지고 10월째. 1년에 2번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만의 제천 행사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철기를 바탕으로 성장한 여러 나라. 일단은 여러분들 지도에서 위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같이 에브리바디 같이 부여고구려옥저동의 사만 둘셋넷 부여고구려옥저동의 사만 둘셋넷 장례식 오셨습니까? 장례식? 똥망치의 상갓집이에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위치 확인하신 다음에 각 나라의 정치 부여 연맹왕국이고 고구려도 연맹왕국 제가회의까지 그리고 옥저 이거 군장국가였네. 동해 군장국가였고 사만은 연맹왕국 군장국가 아리까리한 존재였구나. 그리고 재정분리 추가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부여의 경제 농경과 보추 반농 반목했고 고구려는 약탈 경제 시스템 옥저는 바로 뭡니까? 요런 거 풍부했지만 고구려의 뺑 뜯겼다. 동해는 바로 뭡니까? 요런 특산품 당군 과마 반너피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사만 벼농사 철 변화에처럼 변하지 않는다. 녹이 안스러 뻥이야. 자, 그리고 부여의 이제 풍속이 되겠습니다. 순장, 인옥, 특이나 일책 12법, 우제전복이 되겠고 고구려의 풍속, 서옥제, 형사, 취수제.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은 그 당시에는 흔했습니다. 옥저, 민면의제, 서옥제와 구분할 수 있는 거 비교하는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죠. 기억해 두시고 가족 공동묘 그리고 옥저는 제천 행사 없어. 동해 들어갑니다. 족 외호원과 엄격한 산천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라는 제도 있었고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 있었다. 사만은 바로 뭡니까? 없네. 비어졌네. 바로 제천행사 5월째 10월째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 제천행사만 따로 떨어뜨려가지고 외우는 방법이 과거에 굉장히 유행해서 많은 그 한국사 선생님께서 외우는 방법이 있었지. 바로 뭐가 있었어? 부영이는 고동이랑 뭡니까? 옥저는 없으니까 빼고 동부다. 3, 5, 10. 3, 5는 15인데 9단 빵이네. 어쨌든 부영이는 고동이랑 동무다.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물론 옛날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철기를 바탕으로 성장한 여러 나라 짝대기 5개짜리는 바로 뭐냐? 지도와 함께 각 나라의 정치, 경제, 풍속 그리고 제천 행사를 연결해 주시고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 구분, 뭐와 함께? 지도와 함께 부탁드립니다. 짝대기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자러 갑시다.